얼마 전 일본 열도를 그야말로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일본이 사랑하는 천재 바둑소녀 나카무라 스미레가 한국으로 이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스미레는 다른 나라로 이적을 결정한 최초의 일본 바둑 기사입니다. 특히 나카무라 스미레는 일본에서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기에 더욱 충격이라는 반응인데요. 거기에 이적을 결정한 나라가 자신들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이라니 충격은 2배로 다가왔죠. 그럼 대체 그녀는 왜 한국으로 이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카무라 스미레는 14살의 어린 나이에도 일본 여자 기성 우승을 해 일본 여류 바둑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스미레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프로 바둑 기사로 활동 중인 나카무라 시냐 구단이며 어머니는 일본 기원에서 바둑 강사로 활동한 아마 6단 나카무라 미유키죠. 무려 할아버지까지 일본 프로 구단에서 바둑 기사를 지냈을 정도로 바둑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스미레도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려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바둑을 배웠다고 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건 유전인지 스미레는 그 당시부터 히라가나를 다 읽을 수 있었고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는 바둑을 끝까지 둘 수 있었다고 하죠. 그 결과 또래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결과 스미레가 10살이 되던 해인 2019년 일본 기원의 영재특별채용 제1호로 입단을 할 수 있었죠. 그녀의 천재성을 일찍 엿본 일본은 그녀에게 엄청난 지원을 쏟아부으며 일본이 열광하는 천재 만들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동안 예술이나 스포츠계의 천재들을 엄청나게 동경하고 좋아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일본의 애니메이션에는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만화 피아노의 숲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천재 피아니스트가 세계 최고 피아노 콩쿠르에 수상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의 숲 애니메이션에서 악역은 한국인들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걸 깼던 것은 바로 한국의 천재 피아니스트 조성진이었습니다. 2015년 최연소로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것은 물론 가난했던 환경과 쇼팽 콩쿠르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1점이라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점까지 피아노의 숲 애니메이션과 많은 과정이 유사한 것을 보며 일본이 꿈꾸고 한국이 이룬다는 말이 진짜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김연아까지 피겨 왕국 일본이 아닌 피겨 불모지 한국에서 등장해 독보적으로 성장하며 세계 신기록까지 갈아치우자 이들은 더욱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미레의 등장은 무척이나 기뻤을 텐데요. 그런 이유로 스미레의 일본 내에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녀는 주니치 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직접 시구를 하는가 하면 스미레가 출연한 일본 바둑 대회 결승전은 무려 공중파 방송에서 생방송이 될 정도로 일본 전 국민이 스미레에 푹 빠져 있었죠. 귀여운 외모에 엄청난 실력까지 갖추는 등 일본이 원하는 영재의 정석이었던 스미레. 일본 기원은 이를 놓치지 않고 스미레를 이용한 다양한 굿즈까지 만들어내며 투자금을 톡톡히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스미레가 한국으로 이적을 한다고 하니 일본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지 그려집니다. 하지만 스미레가 한국을 선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과거 스미레는 일본 내에서 적수가 없을 만큼 월등했기 때문에 고여있으면 안 된다는 주변의 충고를 들으며 한국으로 도장 깨기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스미레는 한국을 그리 강한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세계 바둑은 일본 바둑이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죠. 2018년 제6회 맑은 샘배 어린이 최강전 저학년부에 참가한 스미레는 처음에는 그녀의 생각대로 흘러갔습니다. 4연승을 파죽지세로 거두며 그녀의 적수는 없는 듯 보였죠. 그렇게 본선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둔 스미레. 하지만 역시 한국 아이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스미레는 2연패를 하며 탈락이 확정되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수모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 한 크라운의 탭의 어린이 명인전 16강전에서 스미레는 이주영을 만나게 됩니다. 이주영은 스미레와 같은 나이였는데요. 이런 이주영과 스미레의 경기는 이주영의 불계승으로 스미레는 또 한 번 패배의 아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프로기사들은 일본 언론에서 스미레를 과도하게 띄워준 경향이 있다며 신동소리 들을 만한 실력은 아니라는 평을 내놓았는데요. 일본에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던 스미레이기에 그녀는 또 한 번 울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대를 했던 일본도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일본의 반응과는 달리 한국은 그런 스미레를 보며
처참하게 졌네. 그래도 울다니 아직 애기 같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끝까지 덤비는 모습이 귀엽다며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성장은 자신보다 큰 상대를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던가요. 그 전까지 신동소리를 들으며 예쁨만 받아왔던 스미레에게는 이 사건이 굉장히 컸나 봅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며 자신은 일본 천재 소녀는 싫고 한국에서 바둑을 배우겠다며 한국으로 무작정 날아왔는데요. 아마 한국에서 진 후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 내에서 1등의 자리만을 탐냈다면 갈라파고스화된 일본 바둑처럼 그녀의 자리도 위태로웠겠지만 한국의 한중진 구단 밑에서 배우겠다는 탁월한 신의 한 수 덕분에 4년 만에 일본 사상 최연소 프로기사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2023년 13세의 나이로 일본 여자 랭킹 1위 우에노 아사마를 꺾고 제26기 여류기성전에서 우승하는 등 일본 바둑 최연소 우승 기록을 싹 다 갈아치우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일본은 이쯤하면 됐으니 다시 일본에 계속 머물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스미레는 이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스미레의 진짜 목표는 일본 내에서 1등이 아닌 가능한 빨리 세계 제1의 프로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녀는 갑자기 일본을 떠나 돌연 한국행을 선언합니다. 일본 바둑에서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런 요청을 받은 일본 기원은 깊은 시름에 잠겼지만 어쩔 수 없이 스미레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한국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프로기사협회 대의원 회의를 통과하고 한국기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객원 기사 활동 여부가 판결이 나야 하는데요. 한국기원은 스미레가 한국에서 바둑 유학을 했던 점, 한국어가 능통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적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은 당연히 난리가 났는데요. 일본의 언론들은 연일 일본에서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스미레가 한국 이적을 결정했다. 무척이나 아쉽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일본의 흐름도 조금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듯한데요. 이 매체는 한국은 이미 여러 명의 바둑 스타를 배출했다. 스미레는 이를 미리 알고 한국에서 오랜 기간 유학을 한 적이 있다라는 등 한국 바둑의 위상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흥미로운데요. 과거에는 무조건 이런 결정을 한 사람을 욕하기 바빴지만 지금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였어도 한국에 갔을 것 같아. 스미레는 욕심이 많잖아. 일본 바둑은 시시했겠지. 일본 바둑이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일본 바둑 쪽은 여성 차별이 엄청나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지. 일본에 있으면서 실력이 썩는 것보다 넓은 세계로 나가는 게 낫겠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스미레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기사로는 박정환 구단을 꼽기도 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한국 기사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한국으로 바둑을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뒤바뀐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배움에 있어서는 큰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스미레가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스미레의 한국 이적을 축하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